네, 잭슨홀 연설 시작과 함께 시장 또 한 번 상승의 압력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I 쇼크와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나하나 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니까 7월 PPI가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세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 건가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관세 효과에 대한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는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7월 PPI가 전월 대비해서 한 0.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2%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2022년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9%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CPI보다 PPI에서 먼저 물가의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관세율의 급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면은요. 수입업자가 관세 부담을 혼자 떠안지 않는다면은 떠안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떠안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때 유통 단계에서 이제 비용의 전가가 나타나는데 유통업자가 비용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면 이 공급 가격인 PPI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CPI라든가 PC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PPI 세부 지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공 단계의 전 부분에 걸친 재화 물가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구재를 취급하는 도매업자도 가격 인상을 했고 또 항공화물 운임도 상승을 했고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관세와의 물가 압력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PPI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최근 6개월 사이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4%에서 18.3%로 상승을 했는데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실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노동시장에다가 부정적인 여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7월 PPI가 급등을 하면서 한때 시장에서는 이제 그 고용이 쇼크가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B컷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0.5%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가능성은 상당히 소멸이 됐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PI하고 CPI의 간극이 한 2, 3개월 정도 돼요. PPI가 2, 3개월 후에 CPI로 반영이 되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결정에 상당히 이게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페드워치의 그 9월 금리 인하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어갔다가 지금 8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일부 경제학자들은 조금 과한 주장이긴 한데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노동 시장의 약화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다 이런 이제 근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연준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경고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가 라파엘 보스틱 야트란트 연은 총재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세 영향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PPI가 가져온 충격은 굉장히 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PI가 또 CPI의 선행지표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전이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위원들이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오늘 지금 파월 연설 중에서도 이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뚜렷해졌다. 향후 몇 달간에 축적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반면에 또 고용 위험을 언급하면서 약간은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뒀거든요. 이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은 여러분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사실 이제 농업 쪽에 어떤 그런 쪽에만 국한된 그런 이제 어떤 행사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89년에 여러분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1990년대 통화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공식적인 이제 그 역할을 맡기 시작을 한 거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잭슨 미팅에서 하는 얘기들이 시장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온, 뭐 예를 들면 맨 버냉키 의장이 과거에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날 이제 뉴욕 증시가 3%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돼버린 거고요. 올해 이제 잭슨 미팅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의 변화, 인구와 생산성 그리고 거시지 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연설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전망과 프레임워크 재검토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아시다시피 5월에 연준의장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잭슨 미팅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잭슨 미팅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려요. 그러니까 7월 고용 쇼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PPI의 급등 때문에 별다른 메시지 안 낼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서로 엇갈리는데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시장을 뒤흔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뭔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사를 기대했던 시장은 이거를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지금 이제 약간 뭐 시장의 반응은 지금 파월 의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생각보다는 유화적이다? 이렇게 좀 들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좀 기대가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국내 어느 애널리스트께서 그런 얘기를 쓰셨던데,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부엉이파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던데,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제 발언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과는 상관없이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파월 의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0.25% 정도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시장이 꼽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뭐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FOMC에서 비둘기파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를 시장은 베스트 시나리오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증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스러운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시장이 뭐 변동성 속에서 일단 1차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히 좀 민감한 것 같은 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증시가 매파적인 우려로 좀 많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지금 중립 정도의 발언인가 싶은데 3대 지수가 모두 좀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확실히 말씀 주신 잭슨홀 미팅의 파장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9월에 일단 가능할 거다라고 보셨는데요. 이 FOMC를 앞두고 어쨌든 연준이 주목하는 PCE 물가 지수도 다음 주에 나오고요.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 이벤트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이제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PC 물가 지수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먼저 이제 PC 물가 지수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금리 현물 시장은 올해 3번 남은 FOMC에서 금리가 2번 인하될 가능성을 가장 높이 봐요. 그러니까 0.5% 정도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PC 물가 지수인데 6월 달에 이제 2.6%를 보였고 아마도 이번 달에도 예상치는 2.6%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3%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거를 PC 물가 지수가 이번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가 결국은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금리를 참 계속 인하하기가 쉽진 않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인하는 인하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올해 3번 남은 FOMC에서 2번 인하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요번에 9월에 인하하면은 다음 포인트는 그쪽으로 옮겨간다.
또 인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최근에 이제 AI 버블에 대한 논쟁이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네. 사실, 근데 지금 오늘 UBS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뭐 목표치, 예상치보다 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더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고, 목표가도 205달러까지 올렸던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런 기대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부식혀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일단 지금 실적은 전망치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 주력 제품이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옮겨가면서 HBM 시장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낙관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최근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예상처럼 충족을 시켜준다면은 결국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나온 중요한 이벤트와 더불어서 다음 주 나올 중요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